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14가 보세요. 414. 이제 소유권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일단 소유권 파트가 보통 이제 시험 보러 하시면 보통 한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3문제 나오고. 대신에 이제 이 소유권 파트 좀 내용이 많고, 아마 이제 뭐 민법 시간에든 뭐 다른 법에서 이제 한번 좀 들어봤던 내용들 자꾸 이제 나올 거고. 대신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소유권 파트는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시험 나온 파트가 좀 정해져 있어요.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부하실 때 소유권 파트는 잘 보셔야 되고, 이제 시험 나온 거 위주로 자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첫 번째 55기.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했어요. 소유권 보존. 자, 자, 보존 등기는 자, 언제 하는 거죠? 언제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부동산을 이제 원시 취득했을 때. 자, 원시 취득 뭐 있어요? 이제 이거죠. 건물을 처음 지었다. 신축. 그럼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었다. 그럼 그 부동산 아직 등기부 없잖아요.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이제 소유권 보존. 이렇게 이제 명칭하면 되겠죠. 자, 보시고 해서 일단 의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됐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요거 왔어요. 이제 보존 등기의 대상.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원칙이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1부동산 1등기 기록. 그럼 이제 보존 등기할 대상은 뭐다? 당연히 이제 요거죠. 1필의 토지 1개 건물. 여기가 이제 우리 보존 등기할 대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죠. 됐고. 그럼 요거 한번 이제 들어보셔야 돼. 미등기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때.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AB가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었다. 그럼 그 토지는 누구 거예요? AB 거죠. 그래서 AB 앞으로 이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하죠. 방법이 이렇게 3개 나와요. 첫 번째는 전원이 전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전원이 전원 명의. 두 번째는 1인이 전원 명의로. 세 번째는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방법은 3개입니다. 자, 이걸 구분해야죠.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제 토지를, 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토지를, 자, 갑과 을이, 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갑과 을이 이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자,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자, 갑과 을이 갑과 을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이게 원칙이죠? 받아줘요. 하나 되고. 자, 두 번째, 1인이 전원 명의. 자, 보세요. 갑이 가서, 자, 갑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갑이 가서 갑과 을의 명의로. 되겠죠? 이것도 되고. 그 다음, 자, 또, 자, 하나, 자, 갑이 가서 자기 지분만 따로 보존등기 한대요. 자, 갑이 가더니 자기 지분 2분의 1만 보존등기 하겠다. 요거는 등기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이게 없다 되겠죠. 이제 요거 알아야죠. 다시 여기서 주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전원이 전원 명의는 문제 없어요. 뭐 원칙이니까 되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1인이 전원 명의로. 1인이 전원 명의로. 요거 받아줘요. 어차피 이제 갑과 을의 명의로 등기하니까. 요게 뭔가 하면, 자, 혹시 민법 시간에 그런 말 들어봤나요?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누가 한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그럼 각자가 할 수 있죠? 그 의미예요.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세 번째가 이제 1인이. 자, 자기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보존 등기를 2분의 1만 한대요. 등기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X 이렇게 이제. 요거 나와야죠, 이제. 그럼 하나 비교. 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등기할 수 없네요. 그러면 등기할 수 없단 말은 요거는 각하사유죠. 몇 호 위반? 여기가 29조 2호 위반이야. 각하사유.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것도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한번 적어 놓으시고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거기 신청 방법에서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1인이 자기 지분의 소유권 보존은 X. 여기 요거 이제 중요한 주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뭐 기본서에 이제 충분히 적어 놨습니다. 보시면 될 거고.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요거 봐야 되지. 소유자 증명 정보. 자,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은 기존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소유권 보존은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등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소유권 보존은 여기가 이제 매년 시험 나온 포인트예요. 소유자 지명정보. 다른 말로 이제 이렇게요. 신청 적격자. 다른 말로 이제 보존 등기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이유를 기억하세요. 소유권 보존은 기존 등기부가 없죠. 그러면 소유자가 누군지를 등기소가 아직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이제 소유자 증명 정보. 우리는 하던 말 정보는 다른 말로 서류 그랬으니까 이 서류가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4개를 꼭 아셔야 돼.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대장,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대장 다 포함됩니다.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이렇게 이제 요 말 기억하세요. 자, 2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대장이 와야 되고 또 요거 와야 돼. 최초의 소유자. 최초. 그럼 이제 또 올려보세요. 대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장.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그때 했어요. 공간정보법 할 때 A4용지 하나 딱 갖다 놓고 잘랐죠. 절반을 잘라서 가운데 명칭 토지대장 쓰고 대장을 또 잘라야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은 다르다. 왼쪽에는 어떤 사항 적었어요? 왼쪽에는 크게, 왼쪽은 토지의 표시. 이제 토지 표시가 뭐가 들어왔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4가지. 오른쪽은 뭐가 왔어요? 여기는 소유자. 소유자에 뭐 적었다? 소유자의 이제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적어놨죠? 자, 보세요. 그래서 대장을 딱 봤더니 이제 있어요. 소유자가 갑으로 딱 쓰여 있습니다. 최초 소유자. 그럼 누가 와서 등기해라? 갑이 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여기서 대장에 최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초는 이제 갑이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지우고 헷갈리시니까 다시 보세요. 그럼 이제 자, 대장에 갑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더라. 누가 와서 보존 등기해라? 갑이 와라. 왜 갑이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대장과 등기가 일치할 거니까. 갑이 해라 그 말이죠. 그럼 하나 또 보세요. 요 갑이 이제 최초 소유자예요. 근데 갑이 등기 안 하고 사망했어요. 사망. 그럼 상속인이 와서, 자, 상속인이 와서 갑의 명의로 등기해요? 상속인 명의로 해요? 당연히 상속인 명의로 해야지.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요거 해야 돼. 그래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이렇게 됐어요. 이제 상속인은 다른 말도 기억나세요? 상속인 다른 말? 우리 그랬잖아요. 포괄승계인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권리물 다 받아오죠. 다른 말로 이제 포괄승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 꼭 아셔야 돼. 하나, 자, 장난치는 질문.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는 갑이에요. 그리고 갑이 이제 을한테 소유권 이전 시켜놨어요. 그러면 대장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을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신청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자, 보세요. 을이 와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면 보세요. 대장은 최초가 갑이죠. 최초 갑이잖아요. 등기부 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장과 등기가 최초가 일치 불일치한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대장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을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할 수는 없다죠. 등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그때는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소유권을 넘겨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꼭 요 말 나와야 돼. 다시. 자, 첫 번째 대장 나왔고 여기서 요거 나왔어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최초. 또는 상속인. 상속인 다음에 누구도 온다? 포괄승계인 이렇게 했죠.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주요 지문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볼게요. 두 번째는 이것도 괜찮아요. 판결 받으면 그것도 받아줘요. 판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판결은 다시 이제 종류가 2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판결 종류를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없고요. 판결 상대방. 그래서 이제 한 가는 이게 판결 종류고, 자, 두 번째는 상대방입니다. 자, 볼게요. 다시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자, 다시 할까요? 이 대장은 다시 지우고. 이렇게 할까요? 자, 다시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 받아 메꿨어요. 자, 토지대장 딱 쓰고 잘라서 이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자,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메꿨어요. 그럼 갑이 뭐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기 해야죠. 자, 그런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딱 가서 자기 명의로 등해버렸어요. 자기 명의로 대장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무슨 보세요. 자, 바다는 누가 메꿨다? 갑이. 근데 을이 가서 몰래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렸죠. 대장 만들었죠. 그럼 이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이제
없다 그래야죠. 자, 왜? 우리는 1부동산 1등기 기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대장이 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갑이 가서 판결받아와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 가서 소송 제기해요. 자, 내가 졌다. 내가 메꿨는데 을이 등기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법원은 제일 먼저 이거를 지금 누가 메꿨는지 확인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정말로 갑이 메꿨어요. 그럼 이렇게 하겠죠. 자, 판결 나와요. 자, 밥이 자,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으므로 갑의 소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을의 대장을 없애고 대장을 새로 만들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위 공유수면은 갑이 매립을 확인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확인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지금 나온 판결 이거 이제 확인 판결이에요. 확인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칙은 확인 판결에 해당합니다. 확인이고. 자, 그 다음 이제 형성이나 이행은 자 보세요. 이거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다시 원칙은 확인 판결. 그 다음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보세요. 원칙은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다. 그 말입니다. 됐고. 그럼 두 번째 이제 요거 해야죠. 이제 보세요. 지금처럼 이제 자, 상대방인데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 일단 명의인이 기준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바다를 메꿨죠. 근데 을이 가서 자기 앞으로 만들어놨죠. 근데 요 갑은 그러면 누구 상대로 판결받아야 돼요? 당연히 을 상대로 받아야지. 을 상대로 받아서 이제 을의 명의를 없애고 갑 앞으로 하고 그 다음 등기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 그때는 누구 상대로? 명의인 상대로 하고 명의인이 불분명해요. 자, 누군지 모르겠더라. 또는 여기 보세요. 자, 대장에 소유가 빈칸이에요. 만들었어 누가?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따져야 돼요. 무주의 토지는 누구 거? 그때는 국가 거. 그래서 여기 된 거예요. 그래서 명의인이 불분명하면 자, 토지는 누구 상대로? 그때는 이제 국가 상대로 하고 그럼 건물은 누구 상대로? 여기 이제 시장, 군수주장 상대로 한다. 다시요. 그래서 다시 자, 상대방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 이때는 누구 상대로? 명의인 상대로 판결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제 됐고 명의인이 불분명하면 자, 기억하세요. 자, 무주의 토지는 누구 거? 국가 거.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자, 또 이제 보세요. 원래 무주의 건물도 원래 국가 소유거든요. 이것도요.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국가가 못 견뎌 판결받느라고 넘겨놨어. 그래서 건물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되게 좀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하세요. 판결 상당히 어려운 이제 수준 높은 지문입니다. 보셔야 돼. 들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요거 왔어요. 이제 미등기 부산을 수용했을 때 수용. 자, 이거죠. 자, 갑소유예. 자, 미등기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자, 문제가 이제 갑소유예 미등기 토지죠. 이제 보세요. 미등기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으니까 이때는 자,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죠. 처분하려면 그땐 등기해야지. 그럼 이제 근데 뭔가 하면 보세요. 굳이 갑의 등기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갑의 명의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미등기 부산을 수행했을 때 그때 이제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정보 또 나왔어요. 확인 정보. 정보란 말은 대신에 우리가 서류 그랬죠? 서류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지금 대장이나 판결, 수용은요. 여기는 토지 건물이 다 돼요. 여기서 이제 이 확인 정보 요거. 요거는 토지 건물에서 뭐만. 요거는 건물만 됩니다. 토지는 관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이해하세요. 그래서 다시 4개 나왔어요. 일단 자, 소유권 보존은 포인트예요. 자,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상속인 또는 포괄 승계. 두 번째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분해요. 판결 종류는 원칙은 확인 판결. 상대방은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는 명의인 기준. 명의인이 이제 불분명하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이렇게. 세 번째, 미등기 부산을 수행했을 때. 네 번째는 저기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정보
확인 정보인데 주의하세요. 앞에 나온 세 개는 토지 건물이 다 돼요. 이렇게. 확인 정보는 뭐만? 이건 건물만 해당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거기 자 414, 그 3번에 자 노란색 쫙 줄거져 있죠? 거기에요. 보존 등기의 신청 적격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고, 그럼 등기의 실행. 자 이제 보존 등기 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갑구에 이제 처음에 이제 등기를 개설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읽어오시면 되고, 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줄. 자, 이때 갑구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특이하게도 이제 보세요.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보세요. 제가 갑구를 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요.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써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등기원인은 X. 원인 기재 안 했었어요.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은 등기원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다 똑같아요. 원시 취득. 똑같으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소유권 보존은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보존 등기 신청 적격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됐고, 그다음 이제 이제 소유권 보존 받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소유권 이전이 와야죠. 자, 이전 등기 보시고 그 책장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서 자, 415 거기 이제 3번에 소유권 이전. 자, 한눈에 보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소유권 이전 파트는 자 이렇게 해요. 이제 그 등기 원인이 있죠. 원인을 쭉 잘라놨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은. 자, 외운다는 아니고 들어본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되게 많죠. 뭐 공동 소유도 있고, 뭐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의 회복, 환매, 신탁, 이런 용어들이 이제 되게 이제 중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 1번 소유권 전부 이전.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그 대부분이 요거예요. 소유권의 전부 이전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 말씀드리고, 자 무주목이 그 2번에 등기 신청 의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원래 등기는 신청주의죠. 신청주의란 말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등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아까 이제 우리 지나지 않을 수 없네요. 표시 등기는 얼마 이내? 1월에 의무 기한이 있었죠. 1개월 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등기법상의 의무예요. 그러면 등기법상으로는 소유권 등기는 의무가 없습니다. 할 의무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보세요. 소유권 등기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투기도 막 반환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특법에서 등기 의무를 정했어요. 그래서 부특법상, 자 여세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상 이제 소유권 등기는 60일의 신청 의무 기한이 있습니다. 그건 체크하세요. 60일의 의무 기한이 있다. 세부상까지 보지 마시고 일단은 60일 하나만 됐고, 그 다음 이제 자 416 가면 이제 그 3번에 또 그거 하나 있어요. 거민계약서. 우리 이것도 한번 했었는데, 거민계약서 우리 그거 할 때 등기 원인 정보할 때 그때 나왔어요. 거민계약서. 계약서 작성을 해서 국가기관에 확인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걸 거민 그랬어요. 거민이고, 요 거민은 딱 두 단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자 줄만 그어놓을게요. 자 416, 그 3번 거민계약서의 의무화. 첫 번째 줄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부특법에 나오는 소유권 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특법상 의무예요. 됐고, 그럼 나머지 이제 쭉 볼게요. 이제 자 그래서 그 원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보시고 기하세요. 오늘은 용어 뜻만 쭉 보시고 좀 특이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상속 등기 왔어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여기가 유증 등기 와요. 그래서 보시면 요 두 개는 좀 유사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게요. 상속 등기는 이렇게 했죠.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이제 을병정이 있다. 자, 갑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을병정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상속이니까. 기억나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을병정은 지금 정확하게 언제부터 소유자? 언제부터? 이겠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또 상속 개시일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근데 마찬가지죠. 을병이 처분하려면 어떻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때 보세요. 등기할 때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등기 원인은 요거예요. 원인은 상속. 상속이라 쓰고. 이제 등기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하나 문제점 말씀드릴게. 지금 상속인이 셋이에요.
이것도 잘라봐야죠. 자, 보세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자, 방법은 3개 나왔어요.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전원이 전원 명의로? 받아줘요. 원칙이지. 그 다음 이제 또, 자, 1인이 전원 명의로. 자, 을이 가서 을병정 명의로 상속 등기한다. 받아줘요. 그 다음에, 자, 을이 가서 자기 지분만 등기하겠대. 자, 1인이 자기 지분만. 자, 보세요. 어차피 상속은 한껏 같이 끝나야죠. 그래서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등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나왔네요. X. X란 말은 또 나왔네. 등기할 수가 없다. 요거는 무슨 사유? 요거는 각하 사유. 요것도 이제 어려운 사항인데 29조 2호 위반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책장 한번 볼게요. 자, 416 상속. 자, 의 읽어오시면 되고 쭉. 그다음에 이제 절차. 자, 기업번 상속 등기는 성질상 상속인이 단독 신청한다. 단독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니은번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상속인 전원이 동시 신청하고 전원이 동시에. 그럼 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해서 그럼 전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인 전원되죠. 옆에 가로 옆에 이제 고 1번 보세요. 옆에 가서 자, 고 용어 및 참고 파트 하시면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럼 하나 더. 자,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상속 등기는 지금 제가 단독입니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갑이 사망을 해서 을병정이 상속 등기로 갑니다. 자, 보세요. 을병정이 간다. 셋이 갔죠. 요거는 공동이다, 단독이다. 요거는 단독 신청 그래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동 신청은 그렇게 했잖아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근데 상속 등기는요. 자, 보세요. 갑은 죽고 없죠. 의무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보세요. 얘들이 셋이죠. 근데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독이다 그 말입니다. 셋이 가도 이건 단독 신청 그러셔야 돼. 왜? 의무자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좀 어렵지만 들어놓으세요. 자, 됐고. 그럼 이제 유증. 자, 유증은 뭔가면요.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징여예요. 유언에 의한 징여. 자, 보세요. 자, A. 이제 A라는 분이 이제 연세가 많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A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유언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들랑 B, C, D에게 내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주겠다. 3분의 1씩 그랬죠?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요걸 포관리증 그래요. 포관리증. 자, 3분의 1이니까 뭐 받을 줄은 모르죠. 일단 이제 권리의무가 3분의 1씩 다 넘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해서요. 자, A가 내가 죽거들랑 B, C, D에게 자, B에게는 어디 있는 토지를 주고 C에게는 어디 있는 건물 주겠다. 목적물을 딱 정했어요. 이거는 특정 유증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포괄은 이렇게 해서요. 3분의 1씩 그랬죠. 그럼 B, C, D가 이제 뭐 받을 줄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이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상속과 유사하게 취급해줘요. 그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A가 사망을 하면 B, C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그래서 포괄유증은 등기하지 않아도 여기 이제 이렇게 흔히 말하기를 등기 X 불유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마찬가지죠. 처분하려면 등기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B에게는 토지를 C에게는 건물 줬죠. 목적을 딱 정했어요. 이건 특정 유증. 이건 다른 말로 징여. 징여는 법률행위니까 뭐 해야 한다? 이거는 등기를 요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좀 어렵죠? 명칭하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유증 무슨 뜻? 유언에 의한 징여.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제 요거 구분하세요. 포괄과 특정 비교하고. 자, 그럼 한 번 더. 자, 다시 이제 이렇게 하세요. 3분의 1씩 그럼 제가 좀 전에 3분의 1은 포괄입니다 그랬죠? 포괄유증.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B, C, D가 이제 받았어요. 3분의 1씩. 그럼 이제 수인인 경우죠? 자, 여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포괄유증에서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이 전원 명의를 등기할 수가 있죠? 아니, 없어요. 그 다음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거 요거는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럼 뭔가 보세요. 상속의 유증이 달라요. 이렇게 결론이요.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명칭은 유사한데 등기 절차가 좀 차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시험 내기가 참 좋다 그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 이제. 자, 한 번 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사망을 해서 을병정이 상속을 받았죠? 얘들은 한꺼번에 같이 받았어요. 이렇게. 여기 묶여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전원은 받아줘요. 자기 지분만은 안 돼요. 유대가 깨질 거니까.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A로부터 BC가 받아 3분의 1씩 받았죠. 자, 근데 문제는 요 보세요. 포괄 중에서 수증자가 수인인데 BC 사이에는 아무런 내적 관련이 없어요. 그냥 유증을 같이 받은 거예요. 각자가 개별적 권리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각자가 개별적 권리니까. 자, 1인이 전원 명의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개별적이니까 자기 지분은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럼 시험 내면 참 좋죠. 잘 쏘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 주요 포인트예요 이제. 그래서 보시고 또 나와서요. 유증에서 이제 다시 포괄 유증에서 1인이 전원 명의 등기를 신청한다. 전원 명의에 등기할 수가 없다. 각하사유죠. 요거 몇 호 위반? 얘도 똑같아요. 29조 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자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리셔야 돼. 상속이 묶여 있더라. 이렇게 이제 묶여 있고 유증은 여러 명이지만 각자 잘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 사건이 틀리다는 거. 이거 줄 거볼까요? 책에서. 자 유증 거기 이제 자 의 보시고 그다음 이제 옆에 니은 2번 보시면 자 포관리증은 유증자 사망 시 등기 없이 권리가 수증자에게 귀속 딱 자르고 포괄. 그다음 특정유증은 증여와 동일함으로 전여함으로 등기하여야 율발사한다. 여기죠. 이제 요 두 문장 됐고. 그다음 이제 자 신청해 볼게요. 자 기업번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포괄 특정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권리자 유언 집행에 들어온 상호를 의무자하여 공동 신청하여야 한다. 틀리죠. 상속은 아까 을병정이 단독 그랬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A가 죽고 없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해라? 이거는 공동 신청 그랬어요. 문제네요. A가 죽고 없는데. 자 보세요. A가 유언을 딱 했죠. 자 뭔가 하면 을병정이 상속인인 거 국가가 확인해 주죠. 확인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되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A로부터 지금 BCD가 지금 유증을 받았죠. 유언장. 그 유언장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요. A는 죽고 없으니까 A의 이제 유언 집행자 또 상속인이 BCD와 이제 공동 신청해라 그 말입니다. 차이점이죠. 그래서 다 기억하세요. 상속 등기는 단독, 유증은 여기는 공동 신청.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 알아야죠. 됐고. 그다음 이제 니은번 자, 수증자가 여럿인 포관리 중의 경우에 전원이 공동 신청하거나 딱 자르고 전원이 공동 그럼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가로치고 하나 쓰세요. 1인이 전원 명의는 X 이렇게 이제 1인이 전원 명의는 X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 번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상속과 유증 유사한 듯한데 처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시험에 언급되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 이렇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그림을 딱 떠올리세요. 상속, 유증 그림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림이 잘라졌네요. 자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수용이 왔습니다. 자 볼게요. 수용인데 우리 수용도 자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요 수용도 이제 자 그림 하나 보세요. 자 이제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습니다. 국가가 수용했다. 자, 수용. 원인이 수용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죠. 근데 마찬가지.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갑으로부터 국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등기하는데 지금 국가가 수용했죠. 그럼 국가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단독, 촉탁, 직권, 명령. 어떻게 등기한다? 촉탁 등기해야지. 왜? 국가가 관공서니까. 그래서 관공서는 촉탁 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또 보세요. 이제 이번에 두 번째는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빌려서 자, 일반 기업이 수용했다. 보세요. 일반 기업이 그냥 막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죠.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빌려서 수용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등기원인은 수용.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등기할 건데 일반 기업이죠. 요거는요.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대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빌려서 등기한다.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이건 이제 단독 신청 그러셔야 돼. 이렇게 하세요. 이제 중요한 게 자, 수용 파트는 요거 중요해요.
감공소가 수용하면 어떻게 등기하고?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됐고, 그 다음 이제 또, 자, 이제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자, 소유권 등기 하는데, 등기필 정보나 인감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자, 보세요. 수용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 인감료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자, 보세요. 국가가 이제 갑한테요, 보상금 많이 주면요, 잘 해주겠죠. 보상금 조금 주면요, 이런 거 협력 안 해요. 그 꼴은 못 본다, 그 말이라고. 어떻게 등기한다? 여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수용 등기할 때는요, 등기필 정보, 인감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감공소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고. 그럼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거 들어오세요. 자,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그럼 이제 국가 앞으로 이제 등기하겠죠? 소유권이겠다. 그럼 문제가 뭔가, 갑의 토지인데 보니까요, 여기 A의 전세권, B명의의 저당권이 있어요. 수용했죠? 그럼 이제 국가가 사용해야죠. 그럼 보세요. A 전세권, 저당권 있으면 국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갑으로부터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는 갑의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는 원칙은 직권말소예요. 모든 권리는. 왜? 살아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은 요게 중요해요. 직권말소라는 게 이제.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직권말소. 이거 알죠? 직권말소다. 첫 번째는 수용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자, 보세요. 원래 소유권은 원래 안 지우거든요. 근데 수용일 이후에요. 자, 이거예요. 이제 갑으로부터 국가가 수용을 딱 했죠. 근데 수용일 이후에 갑이 을한테 몰래 팔았어요. 토지를. 그럼 국가가 을로부터 또 사와요? 그 짓은 안 하겠지. 을의 등기 어떻게 한다? 말소하겠다, 그 말입니다. 말소고.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모두 직권말소입니다. 이제. 그래서 뭔가 하면 그렇게 해야 이 토지를 맘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제외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갑의 토지에서 이렇게 하세요. 갑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어떻게 한다? 직권말소한다. 이렇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수용. 자, 417. 거기 4번에 2번 보세요. 절차 신청인 기업번. 자, 권리자가 단독 신청. 아무 말이 없죠? 그때 일반 기업인 경우에요.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이고. 그럼 두 번째 이제 감공소가 기업장일 때 감공소 나왔죠? 어떻게 등기한다? 촉탁 등기한다. 이렇게. 촉탁이 나와야죠. 자, 원인일자는 뭐 수용일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3번에 이제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여기. 그 첫 번째 체크하세요. 기업번. 뭐 수용 개시일 이후에 경제는 소유권이죠. 자, 원래 소유권은 원래 안 지워요. 안 지우는데 뭐는 수용일 이후에 들어온 거. 직권 말소. 그 다음 이제 니은 디귿 묶어 놓으시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요거. 왜 직권 말소? 말소 시켜야 맘대로 토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수용, 오늘 이제 사건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와야죠, 이제. 진정명의 회복. 자, 요건 용어 뜻이 중요합니다. 용어 정의가. 자, 지퍼를 한번 보시고, 용어 뜻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건 보세요. 사건. 갑과 을이.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소유권 넘겼어요. 소유권 이전. 근데 그 후에요, 갑과 을이요, 계약을 해지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면 그때는 원칙은 무슨 등기해야 돼요? 원칙은 말소 등기해야죠.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갑 거예요. 갑 앞으로 이제 등기돼 있어요. 그래서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돼 있고 접술자 번호 쓰고 원인 없고. 아까 했어요. 소유권 보존은 원인 기재 안 합니다 그랬죠? 됐고. 소유자는 갑이다. 근데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2번. 소유권 이전. 을 앞으로 등기했고. 근데 그 후에 보세요. 그 후에 갑과 을이요, 계약을 해제했어요. 취소했어요. 그 원칙은 무슨 등기해야 돼요? 원칙은 말소 등기해야지. 등기 원인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순위번호 3번 적어줘야 되고, 3번. 등기 목적에 2번 소유권 말소. 이렇게. 원인은 계약의 무효나 뭐 취소라고 쓰고, 그럼 2번 등기를 싹 지워야죠. 그럼 이제 소유권 어떻게 됐어요?
2번이 지워지니까 갑에게 돌아가야죠. 자, 근데 문제가요. 자, 근데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자, 갑일한테요. 야, 그냥 등기 넘겨. 그렇게 해버려요. 그게 뭔가 하면 말소 등기를 안 하고 을에서 갑으로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그냥 이전시켜요. 보세요. 을의 등기를 말소시켜서 소유권을 복귀를 시키나 이전을 시키나 결론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에 소유권 이전. 그럼 접수일자 번호 쓰고, 자, 보세요. 등기 원인은 진정명 회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정명 회복. 자, 보세요. 갑 앞으로 등기했잖아요. 요 등기를 왜 했다?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명의를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요걸 그렇게 불러. 이제 정식 명칭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는 자, 실질은 무슨 등기? 실질은 말소 등기한 종류예요. 원래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 안 하고 무슨 등기했다? 소유권을 넘겼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 아셔야 돼. 그래서 의 보시고 그 책장 한번 보실래요? 의. 자, 5번. 자, 418 5번. 자, 1번.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상 등기명이 무거래자인 경우에 자, 이게 을이죠. 을일 때. 자, 보세요. 자,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죠.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하여 현재 명의를 상대로 말소 등기 줄긋고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방법 외에 진정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 등기를 이행을 구한 것도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뭔가 하면 원래는 말소 등기인데 말소 등기 안 하고 무슨 등기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런데 등기 원인이 뭐다? 등기 원인이 이제 진정의 회복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얘기하세요. 정식 명칭은 저거예요. 진정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실질은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한 종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의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만 하셔도 괜찮아요. 아직 됐고. 그럼 형태 원칙은 공동이에요. 갑과 을이 공동. 자, 근데 단독이죠. 자, 보세요. 갑이을한테 얘 그만 등기 넘겨 이렇게 합니다. 을이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법원에 가서 판결받으면 되겠지. 판결받으면 단독. 이거. 그 다음 이제 자, 등기 목적은 여기 있어요.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뭐다? 진정명의 회복. 재밌는 게 이제 포인트 여기에요. 원인 일자가 없어요. 원인 일자가. 왠가 보세요. 지금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 넘겼죠. 새로운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 기재는 원인 일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요. 자, 요거 시험 나오잖아요. 주 정답은 얘예요. 원인 일자가 없다는 거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서류 파트 물어보거든요. 뭐 토지 걸어가서 농지증 필요 없다. 자, 보세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소유권을 받아오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 파트는 되게 좀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 거래허가, 농지증, 거미는 필요 없다. 요 나중에 이제 공법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서류 파트 공부하고 거기에 다시 볼 지문들입니다. 이제 됐고, 자, 줄 한번 볼게요. 거기서 거기 2번 지문, 2번에 2번. 이제 자, 줄 그세요.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중요하고 밑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농지증, 거미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어차피 새로운 계약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거 용어정이 되게 중요해요. 자, 원칙은 무슨 등기?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 안 하고 무슨 등기했다?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이제 기억하고 계시고. 자, 좀 색다른 용어들이죠. 자꾸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외운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뭐 재밌는 게 언제나 요 파트 가면요 요렇게 수업할 거예요. 왜? 이거 왜 새롭게 많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환매. 요 환매는요 나중에 민법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번 들어보세요. 맛배기로 그냥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 등기 특징이 원래 그래요. 이제 민법이랑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맨날. 자, 보시고. 자, 이거 할게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제 편하게 들으세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을 넘겨야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자, 지금 갑이요. 갑이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건물을 팔기는 싫어요. 돈은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필요한데 팔기는 싫고. 어차피 팔아야죠 뭐. 그럼 이제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소유권 넘기면 을이 대금을 주겠죠?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요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다시 사오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에다가 환매라는 T를 달아놔요. 환매가 뭔가 하면 이게 둥그란 자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다. 이게 뭐다? 이게 환매가 되는 거예요. 한자란 말 기억하세요. 이게 둥그란 자.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갔다가 다시금 사온다. 환매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갑이 이제 물건을 팔았죠. 그럼 이제 을이 요 갑이 이제 대금을 쓰다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그 대금을 주고 물건을 찾아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환매예요.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환매고. 그럼 이제 이거 보세요. 자, 등기부 갑 거죠. 갑 앞으로 등기돼 있고 등기 하나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환매 두 개는 반드시요 등기를 이렇게 해야 돼. 동시 신청해야 돼요. 저거를 따로따로 신청하면 등기는 안 받아줍니다. 어떻게 신청해라? 이거 이제 동시 신청 하나 되고. 그럼 두 번째는 환매 등기할 때 신청인, 등기 권리자는 매도인, 의무자는 매수인이에요. 자, 보세요. 환매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금 사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금 사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환매 등에서 권리자는 누구? 다시 사올 권리가 있으니까 갑이 되는 거죠. 갑이니까 뭐라 불러요? 매도인. 의무자는 매수인 이렇게 이제 됐고 이제 요 의미 아셔야죠. 됐고. 그다음 이제 자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서류 파트. 자, 첫 번째요. 자 여기는 등기 신청 정보 신청서죠. 이거는 별개로 적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신청서는 한 개, 두 개, 두 개. 여기서 이제 요 말이에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기 신청서 한 개, 환매 한 개. 신청서는 어떻게? 따로따로 적어라 그 말입니다. 별개 서류예요. 자, 특징이죠. 동시 신청인데 서류는 따로 적어야 돼요. 또 보세요. 환매 등에서 이제 등기필 정보, 인감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지문인데, 자 보세요.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등기필 정보 그랬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였죠?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등기 의무자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자 매매를 한 소유권 이전, 환매 두 개는 동시 신청 그랬죠. 그럼 신청할 때는 보세요. 소유자가 을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을의 등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을의 등기필 정보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고. 또 인감증명. 인감은 우리 그렇게 했죠. 인감증명은 언제 제출한다? 언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자, 근데 보세요. 환매 등기할 때 소유자 누구예요? 아직 갑이에요. 얘는요. 여기 등기 권리자죠. 소유자 의무자 아니죠? 필요 없다 그 말이지. 근데 이런 걸 이제 막 따져야 되는데 외워서는 안 끝나요. 떠올라 보셔야 돼. 이렇게 하세요. 환매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동시 신청. 그럼 만약에요. 자,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먼저 하고 을 앞으로 등기하고 환매를 따로 하면 그때는 서로 다 나와야 돼요. 이게 두 개 이제 동시 신청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필 정보나 인감은 필요 없다. 그 의미입니다. 이제 제가 좀 너무 오버했네요 오늘요. 그래서 이제 일단 들어보시고 그럼 이제 자 이제 등기합니다. 등기의 실행. 그래서 이렇게요.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두 개 등기가 같이 딱 들어왔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 환매 등기 둘 중에 주된 등기가 뭐다? 소유권 이전이 주된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그래서 이렇게 등기해요. 자 2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을 적었어요.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들어갔고 이어서 이제 환매 등기를 바로 해줘야죠. 환매 이제 등기원이 이제 몇 월 며칠 환매 계약, 환매 특약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이제 갑 적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두 개 등기가 지금 같이 들어왔잖아요. 한건 같이 왔으니까 두 개는 순위가 똑같아야지. 몇 번? 여기 2-1번이에요. 이제. 아까 요 기억나시죠? 2-1번 우리가 뭐라 불렀죠? 요게 부기 등기 이렇게 등기한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기 때문에 자꾸 보셔야 돼요. 이제 등기 다 해놨어요. 이제 해놨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여기 다시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됐고 등기 해놨죠?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제목이 이렇게 하세요. 환매 등기의 말소. 자 이거요. 2-1번 요 등기를 이제 어떻게 지우냐 그 말입니다.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환매권 실행 그랬어요. 자 실행의 말은 자 보세요. 등기해 놨죠. 그러면 환매 기간 지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을이갑에게요 매매 대금과 매입 비용을 줘요. 매매 대금과 비용을 주고 뇌물건 내놔 이렇게 합니다. 뇌물건 내놔 이렇게 하면요. 자 갑으로 한 소유권은 을로 간 소유권은 아니죠. 다시 저 그러면
잘못 그렸네요. 자, 여기 보세요. 환매 등기 해놨습니다. 해놨고, 자, 갑이 환매 건자예요. 그럼 이제 갑이요. 환매 기간 지나기 전에 을에게 매매 대금과 매입 비용을 딱 줘요.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요. 을로 간 소유권은 바로 갑에게 복귀해야 돼요. 소유권이 돌아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등기합니다. 다시.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보세요. 자, 등기할게요. 여기다 3번 써주고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제 환매권의 실행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갑 적어놨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그럼 등기한이요. 2-1번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는 거 알아야 몰라요. 그럼 자기가 등기했으니까 필요 없는 거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2-1번 환매 등기호는 등기한이 직권말소합니다. 자, 이유는 요거예요. 환매권을 실행해서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그럼 등기한이 요거 필요 없다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직권말소 시킨 거예요, 이제. 자, 근데 보세요. 환매권이 실효했어요. 실효는 뭔가면요. 자, 지금 환매기간을 지금 갖고 가려 3년 잡아놨어요. 3년 잡았다. 3년이 지나버렸어요. 3년 지나면 더 이상 갑이 을에게 내 물건 내놔 주장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환매기간 지난 거를 등기한이 알까요, 모를까요? 등기한이 매일 등기부 꺼내서 막 확인해봐요. 기간 얼마 남았네 이렇게? 안 해요. 그 환매기간 지나도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자, 을이 이제 갑을 데려와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원칙이 뭐다? 원칙이 이제 공동 신청権. 근데 문제는 보세요. 자, 을이 갑에게 야, 이 등기 지구에 따라와 이렇게 합니다. 소갑 따라와요? 안 따라오면 어떡해? 그때는 법원에 가서 판결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좀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맛배기로 보는 거니까. 자, 환매라는 용어 좀 이렇게 하세요. 환매.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고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사올 수 있다. 다시 사온다. 이게 뭐다? 이게 환매입니다. 환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환매.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동시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 그래서 책 보시고 거기서 이제 자, 환매에서 의 자, 읽어 보시고요. 신청인 체크해 놓으세요. 자, 2번에 1번.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되어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그다음 2번의 기업번 동시 신청. 자, 그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부사항을 아직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이런 용어를 나중에 민법에서 정확히 공부하고 건너오시면 정확히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민법에서 법률행위를 공부하고 우리는 뭐만 본다? 우리는 절차만 보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환매 성격이 뭐냐 이런 수업 안 합니다. 민법에서 하고 오셔야 돼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들으셔야 돼. 됐고, 자 마지막 하나 신탁 등기라는 거. 신탁이라는 단어 좀 많이 들어봤죠. 요즘 워낙 많이 나와요. 매스컴이든 어디든 보시고. 그래서 신탁 한번 보시고. 자, 신탁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이제 자, 갑이요. 자, 재산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이 갑이요, 재산을 불릴 재주가 없어요. 또 시간이 없어요. 그럼 갑이 재산을 집에다 고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해요. 이제 갑이 을에게 딱 가요. 야, 네가 내 재산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뭐 병한테 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갑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위탁자 그래요. 위탁자 또 이제 또는 신탁자. 을은 수탁자. 맡은 사람이니까. 병은 수익자 합니다. 자, 등기 보세요. 갑거예요. 갑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자, 갑에서 을로 하는 소유권 이전 신탁 등기 두 개 나왔죠? 이 두 개는 반드시 동시 신청합니다. 동시 언제 들어봤죠? 좀 전에 환매. 자,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어떻게 신청한다? 동시 신청한다. 똑같이 동시 신청이에요.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또 이제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자, 이 신탁은 특징이 있어요. 신탁은요 이렇게 하세요. 수탁자가 여기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누가? 수탁자가 단독. 아까 환매는 당연히 공동이었어요. 갑과 을이 같이. 근데 이제 신탁은 누가? 이제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자, 저 을이 안 하면요, 이제 위탁자 저 갑 또 수익자가 이제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위 신청. 자, 대위란 말은 무슨 뜻? 대신하여 그 말이죠.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자, 신청서. 여기는 특이하게도 여기는 동일한 신청 정보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환매는 동시 신청에
별개 서류입니다 그랬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소유권 등기랑 환매 등기는 별개 등기였잖아요. 2번과 2-1 별개 등기니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신청서 따로 적어야죠. 그래서 그때 신청서가 2개 나옵니다. 2개 나오지만 자 보세요. 신탁은 여기는 이제 동일한 신청 정보예요. 이것도 잠시 후에 없고. 그 다음 이제 등기합니다. 자 등기해서 이렇게요. 자 2번 소유권 이전 쓰고요. 원인은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을 적어줬어요. 을 앞으로 적어 넘어왔고.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여기 밑에 여기 적어줘. 신탁 등기라고 적어줘요. 여기 신탁 등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소유권 등기 2번 등기라 의뢰 등기라 신탁 등기는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여기는 똑같은 등기예요. 자 똑같은 등기니까 여기 보세요. 신청서는 어떻게 한다? 한 개로 적어라 그 말입니다.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환매는 소유권 등기와 환매가 별개 등기였죠. 2번과 2-1번이었으니까 신청서가 2개 나왔고. 여기 보세요. 소유권 등기와 신탁 등기는 똑같은 등기예요. 신청서는 1개, 2개, 1개 그 말입니다. 동일한 신청 정보예요. 여기 됐고. 요게 좀 특징이죠. 됐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요거 하세요. 신탁 원부란 서류 있습니다. 신탁 원부는 어떻게 하세요? 부동산별로 작성한다. 부동산별로. 자, 이렇게 하세요. 갑이원에게 자기 토지, 건물, 상가 맡겼다. 부동산을 몇 개 맡겼다? 3개. 이때는 요 다른 서류를 3개 적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신탁 원부는 어떻게 한다? 부동산별로 작성합니다. 또 특징은 뭔가 하면 여기서 등기한이 작성합니다. 이제 다시 보세요. 여기서 신탁 원부 왔죠. 신탁 원부가요. 기록상이 16가지예요. 16가지. 그래서 이제 을이 등기하러 왔죠. 그럼 이렇게 해요. 등기한이요. 을을 딱 불러가지고요. 그 칸을 다 메꿔야 돼요. 다. 일일이 다. 꼼꼼하게. 그러면 보세요. 요 신탁 등기는 다른 등기보다요. 부실 등기요금이 높아야 낮아요. 등기한이 확인했으니까. 부실 등기요금이 낮죠. 그래서 여기가 단독 신청이라고 그러겠죠. 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개 나와야 돼요. 여기 이제 다시 동시 신청인데 신청서 1개, 2개, 1개. 왜 신탁 등기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신탁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한다. 왜? 등기한이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이렇게 이제 신탁 한번 확인하셔야 돼. 이렇게 어떤 등기분치 보시고. 자, 그다음 뭐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수탁자가 수인. 자, 보세요. 갑이을에게 재산을 맡겼죠. 문제는 갑이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요 수탁자를 여러 명 지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들은요. 갑의 재산을 공유로 소유한다, 합의로 소유한다. 자, 만약에 공유로 소유하면요. 그 지분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합의로 해야지. 그렇게 해야 대리권을 좀 제한할 수 있으니까. 요런 질문들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하세요. 신탁은 동시 신청 등기다. 동시.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이제 여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정도. 그리고 어떻게 등기하는지 요 형태 잠시 보셔야 돼. 좀 특이하죠? 달라요.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보시면 자 420에서 7번의 신탁 2번에 2번 자 신청 방법 동시 신청한다 하나 체크하고 두 번째 동일한 신청 정보다 체크하면 되고 옆에 가시면 3번의 기업번 신탁 원부 나와 있죠. 그 신탁 원부라는 게 뭔가면요. 요 부동산이죠. 요거를 그래서 다시 다 쓰게 돼 있어요. 꼼꼼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특징은 요 신탁 원부는 이제 누가 등기한이 작성한다. 등기관 보시고. 그다음 이제 4번의 기업번 자 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그 등기는 등기록 중 동일 순위에 권리자 및 사항란을 기록하고 행선을 구어 구분한다. 행선을 구어 뭐예요?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소유권 등기랑 신탁 등기는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똑같은 등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청서가 1개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 6개 봤어요. 자, 7개네요. 제일 처음에 그 왔죠. 이제 소유권 보존 보셔야 되고. 그럼 제가 좀 뽑아놨어요.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의 회복, 판매와 신탁.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이제 보통 한 3문제 나와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면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3문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요. 이런 거 다 못 외워요. 이거는 들으셔야 돼. 저게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꾸 들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소유권 파트. 대신에 이제 할 말이에요. 민법을 좀 충실하게 하셔야 돼.
민법을 잡아놓으면 어차피 복과목이기 때문에 의외로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뭐 이제 가장 기본이 이제 그 민법에 관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